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4월 초 전국을 덮친 저온 현상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7,000헥타르가 넘는 면적이 이상저온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온 피해 농가들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부터 피해 보상 방안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이상저온은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7,374헥타르 규모의 농작물이 저온 피해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배, 사과 등 과수 6,714헥타르, 감자, 옥수수 등 밭작물 424헥타르, 차나무, 담배, 인삼 등 특용작물 234헥타르, 양배추 등 채소 2헥타르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 경기, 전남 등지에서 피해가 집중됐으며 전국 9개 시도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함께 피해 농작물의 생육 관리와 회복을 위한 기술 지도, 영양제 지원, 일손 지원을 긴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농촌진흥청은 지자체와 함께 중앙기술지원단을 구성해 4월 30일까지 영농 현장 기술 지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을 통해 4월 말까지 농작물 영양제를 시중 판매가의 반값에 공급함으로써 피해 농가들의 영농 부담을 덜 방침입니다. 또 농식품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함과 동시에 국방부와 협력해 군부대 인력을 동원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피해 정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내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해복구비는 농약대와 대파대로 구성됩니다. 농약대는 과수류, 감자, 차나무, 채소류에 지원되며 대파대는 엮은 채소류와 감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의 경우 영농자금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의 경우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이 추가 지원됩니다. 또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가 희망할 경우 농가당 피해 면적 경영비 수준의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있었던 저온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저온 피해가 발생하신 농업인들께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발생 사실을 신고해 주시고요. 재해보험에 가입하신 농가들께서는 인근 지역 농협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경우 손해평가를 거쳐 5월부터 순차적인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코로나19의 판로를 잃은 학교급식 납품용 친환경 농산물로 농가들의 시름이 크다는 소식, 저희 뉴스24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가 농가들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가정에 직접 배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정부에 꾸준히 요구한 사안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가정에 직접 배송하는 겁니다. 친환경 농가들은 꾸러미를 집으로 직접 보내주면 농가의 재고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삼시세끼를 차려 먹느라 식자재비가 늘어난 가계 부담도 덜어주고 급식 공급 유통업체 그리고 지자체 모두의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3, 4월 미사용 급식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에 따라 3, 4월은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했지만 애들이 가정에 있으니 가정으로 보내자. 소상공인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친환경 농업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런 시기에 돈이 이제 지역에 풀리는 거니까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거고 새롭게 예산 확보하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있는 예산을 그냥 방침을 만들어 쓰면 되는 거거든요. 이에 정부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의 가정 배송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급식은 전국의 교육청과 시도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입장은 아니라면서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또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자료를 발표하고 총선 직후 지자체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식품비 예산은 연간 2조 7천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온라인 계약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비용이 월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이 비용이면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3kg 꾸러미 하나를 한 달에 한 번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인 560만 8천 명에게 보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식품비 예산에는 신선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월 2회가 아닌 월 1회 배송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위 측은 또 4월 중 당정청 협의나 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 등이 마련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고 귀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환경 농가와 급식 공급 유통업체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가정 배송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경기 강원 북부 지역의 양돈 농가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돼지를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권역 간 이동을 제한하는 방역 정책으로 양돈 농가들이 그동안 후보돈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이번 조치가 해당 지역 농가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현진 기자입니다. 경기 강원 북부 지역에 위치한 양돈 농장으로 외부 지역의 돼지를 반입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기 강원 북부 지역 양돈 농가들은 지금까지 후보돈 반입과 반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즉 ASF가 발생한 이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양돈 농장에서는 외부에서 후보돈을 공급받아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해당 지역 농가들은 지역 간 돼지 이동이 막히면서 모돈 사육 마리수가 줄어드는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후보돈 입식이 시급한 농장 54곳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의 후보돈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때 모돈을 갱신을 못하면 농가들이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요. 특히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모돈 갱신이 안 되면 번식 주기 맞추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농가들이 오랫동안 이동 제한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모돈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거든요. 다만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엄격한 방역 절차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후보돈을 공급하는 종돈장에서 모돈 10마리 이상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시행해 이상이 없어야만 돼지 이동이 허용됩니다. 또 지자체가 정한 장소에 후보돈 운반 차량이 돼지를 옮겨두면 양돈 농장 전용 차량이 농장에 최종 반입하는 환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후보돈을 반입한 농장은 새로 들여온 돼지를 7일간 격리해야 하며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입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해 이동 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양돈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농민들이 가장 바라는 걸 꼽으라면 애써 기른 농산물의 제값을 받는 것일 텐데요. 이를 위해 농협이 농산물 도매 유통 경로로 온라인 공영 도매 시장을 새롭게 만들고 오는 5월부터 시범 사업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협이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온라인 농산물 도매 시장 구축을 본격화하고 오는 5월부터 양파와 마늘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산지 농산물을 경매나 수의 매매로 거래할 수 있어 기존 도매 시장과 차별화된 농산물 공영 유통 시장입니다. 온라인 거래소는 출하자가 농산물을 온라인 거래소에 상장하면 다양한 구매자가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거래가 체결된 농산물은 산지 직송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가 거래 시엔 출하처가 정한 희망 가격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고 입찰 거래 역시 입찰 최저 가격 등을 미리 지정하기 때문에 생산자의 결정 권한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울러 구매자는 출하처가 제시한 물량과 최저 가격 이상으로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입찰 거래는 낙찰자의 제시 가격 가운데 최저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거래소는 출하 표준 규격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중도메인 외에 식자재 업체 등 다양한 구매자가 참여하는 만큼 특정 규격을 지정하기보다 주요 생산 품목을 다양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농협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는 저율의 상장 수수료율 적용과 출하처의 가격 제시 기능 구현, 직배송을 통한 유통 효율화로 농산물 제값받기와 소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공영 도매 시장입니다. 5월 중순 양파관을, 8월에는 깐마늘관을 오픈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농협은 오는 5월에 시작하는 온라인 거래소 양파 시범 사업의 경우 농협 경제지주 소속청과 공판장 11개가 우선 참여하고 순차적으로 공판장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산지 쌀값을 잡기 위해 2019년산 공공비축용 산물별을 전량 인수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양곡 표시사항 특별단속을 실시해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길수 기자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쌀, 현미 등 양곡 표시사항에 대해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가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별 전량을 조기 인수함에 따라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이 2019년산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지속적 쌀값 하락에 따른 민간 유통업체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민간 재고 부담 증가에 대해 선제적 대응하고자 2019년산 산물별 전량 8231톤 조기 인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선 양곡시장 교란 행위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쌀, 현미 등 시중가보다 낮게 판매하는 업체, 미국 종합처리장, 임도정 공장 등을 대상으로 양곡 및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구곡 및 수입쌀 혼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생산자 소비자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0여 명과 특별사법경찰관 200여 명이 함께 투입됩니다. 특별단속 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정부의 산물별 인수기간 변동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관원은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부 공급 쌀인 나라미 부정 유통 사례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가로 공급받아 직접 소비해야 하는 나라미를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 유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2019년산 공공비축 산물별 전량 조기 인수에 따른 쌀 시장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양곡 표시사항 특별단속과 병행해서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적발된 정부 공급 쌀인 나라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서 우리 양곡 거래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농관원은 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선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며 쌀 등급 등 표시 의무 사항이 허위로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MBS 뉴스 김길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양파 노균 병균의 유전체 서열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진청 연구 결과 밝혀진 양파 노균 병균 유전체 크기는 29.3 메가베이스, 74개 조각으로 조립됐으며 5,280개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진청은 유전체 해독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과 협력해 병을 조기 검출하고 진단할 수 있는 마커를 개발하고 양파와 노균 병균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발병 과정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경기 여주 지역 농협 8곳이 여주시와 NH농협 여주시 지부와 함께 올해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칼슘 유황비료 14만 4천여 포대를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지자체 협력 사업의 총 사업비는 8억여 원으로 지역 내 611개 농가가 3만 3,950포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지연 간암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밭작물에 칼슘 유황비료를 시비한 결과 수확량 증대와 저장성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 자재와 농기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사과의 만개기가 지난해보다 7일 이상 빠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과수농가의 저온 피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도농기원에 따르면 도내 사과 만개기는 후지 품종 기준으로 이달 16일입니다.
저온 피해를 예방하려면 미세 살수나 송풍을 위한 방사팬 등을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매년 4월에는 급격한 기온 변화로 저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사후 관리로 상품성 있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이 일시 중단된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 4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111억여 원 규모의 소비 상품권을 오는 5월부터 추가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일자리 참여 어르신 4만 7,400명이 월간 활동비 27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8만 1,000원 이상을 상품권으로 수령할 때 5만 9천 원의 상품권을 4개월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111억 8,600만 원가량의 전액 국비 추가 예산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우선 집행할 방침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최근 국내 농업 트렌드는 관광농업의 단계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농업 체험을 연계하는 치유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치유농업법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치유농업 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플러스 농업백과에선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치유농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에서 흙을 만지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에 이롭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자연이나 농업을 이용해 건강을 회복해온 치유농업의 역사는 생각보다 긴데요. 중세 유럽의 요양원에서는 환자들의 정신과 신체 재활을 위해 정원을 가꾸거나 텃밭을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치유농업이란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서비스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 및 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원예치유 연구를 시작으로 2013년에 치유농업의 개념이 정립됐고 오늘날엔 전국에서 치유농장을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치유농업의 형태는 농장주 중심의 농장과 외부기관과 연계된 농장으로 구분됩니다. 농장주가 주체인 치유농장은 전원에 위치한 농장을 기반으로 해서 농장이 꼭 필요하지만 외부기관과 연계된 농장의 경우에는 치료사가 주도자 역할을 하고 전원과 도시 구분 없이 다양한 지역에서 이뤄집니다. 또 농장주 치유농장은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소규모로 이뤄지는 데에 반해서 연계농장은 농업 시스템과 독립적인 형태로 대규모로 이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농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치유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질병 자체의 치료보다는 개인의 대처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때문에 치유농장은 치유수단에 따라 형태가 다양해지는데요. 크게 농작업, 식물, 동물, 음식 등을 매개로 한 치유농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유농장에서는 수행해야 할 일과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은 이에 따라 농업활동을 하거나 동식물과 교감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인 치유 효과를 거둡니다. 실제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유농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우울감을 무려 60%나 감소시키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의 건강 증진과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완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확실히 구분해야 할 것은 치유농업은 의료치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칫 치료로 오인돼 제대로 된 처방과 치료를 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3월 치유농업법을 제정하고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5년 주기의 종합계획 수립과 치유농업사 등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의 기회로 활용될 치유농업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